안녕하세요. 고교 학점제가 이제 시행되면서 과목 선택 정말 고민 많으실 텐데요. 네, 그렇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많은 대학들이 요즘 확대하고 있는 자율 전공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참고할 자료는요. 여러분께서도 미리 보셨을 수 있는 자율 전공 학과 권장 선택 과목 안내라는 PDF 자료예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자율 전공 생각하시는 분들,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 고르는 게 유리할지 해슘만 딱 뽑아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자율 전공이라는 거요.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네, 그 자율 전공은요, 말 그대로 입학할 때 딱 특정 학과를 정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1년연, 길게는 2학년까지 좀 다양한 분야를 탐색해 볼 시간을 갖는 거예요. 탐색 기간이 있군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주 전공을 선택하는 좀 유연한 학사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도 보면 뭐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정말 많은 대학에서 운영 중이고요. 이름도 다양해요. 자율 전공 학부, 열린 전공, 또 뭐 융합 전공 이런 식으로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또 자율 전공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자료 보니까 유형이 나뉘던데 그 차이가 좀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유형, 그 자료에서는 이제 모든 전공 자율 선택 이렇게 분류해 놨는데요. 네네.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뭐 의대나 약대, 사범대처럼 좀 특수한 경우 빼고는요. 대학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전공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선택의 폭이 아주 넓죠. 와, 그야말로 진짜 자유 전공이네요. 그럼 이런 유형 2를 생각한다면 고등학교 때 과목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꼭 들어야 하는 특정 과목이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게 더 중요한 건지 자료에서는 좀 어떻게 얘기하나요? 이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유형 1 같은 경우는요. 주신 PDF 자료에서도 딱 명시하고 있지만 어떤 특정 과목을 이수했냐 안 했냐 그 자체보다는요. 오히려 자기주도적인 학습 경험과 역량 이게 훨씬 중요하게 평가진다는 거예요. 자기 주도성? 네, 예를 들면 단순히 뭐 성적만 좋은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좀 여러 교과목을 넘나들면서 스스로 깊이 파고들어서 보고서를 써봤다든지 이런 경험 있잖아요. 네네, 그런 탐구 과정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런 깊이 있는 탐구 과정이나 아니면 정말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어떤 지적인 호기심 이런 걸 보여주는 활동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진로가 좀 불분명하거나 뭐 인문, 자연 딱 나누기보다 여러 분야에 관심 많은 학생들한테는 이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특정 과목 하나하나보다는 그 능동적인 탐색 과정 그 자체가 핵심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자기 주도성이 핵심이다. 그럼 두 번째 유형은 좀 다르겠네요. 이건 좀 준비 방향이 달라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이제 특정 계열이나 단과대학, 흔히 말하는 광역 모집 단위 안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광역 모집? 네. 예를 들면 뭐 인문 사회 계열 전체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공과대학 이렇게 좀 큰 틀로 입학을 해서요. 그 안에서 이제 세부 전공을 고르는 거죠. 아하.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가 조금 더 중요해지겠네요. 그쵸? 네,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권장 선택 과목 안내 자료가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들이 좀 권장되나요? 네, 그렇죠. 이 유형 2는요. 일단 기본적인 국어, 수학, 영어 교과 역량은 당연히 탄탄해야 하고요. 그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 네, 기본이죠.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본인이 지원하려는 그 계열의 특성을 좀 고려한 과목 선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에 나온 것처럼 인문사회 계열 광역 모집을 생각한다면 국어랑 영어 심화 과목들 있잖아요. 뭐 화법과 작문, 독서, 심화국어, 영어 독해와 작문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탐구 과목들, 뭐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정치와 법, 세계사 등등 이런 걸 좀 폭넓게 이수하는 게 좋고요. 네. 혹은 뭐 본인이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와 관련된 제2외국어나 한문 같은 걸 좀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수학도 당연히 소홀히 하면 안 되고요. 그렇군요. 그럼 자연 계열 광역 모집, 특히 요즘 관심 정말 많은 공과대학 쪽은 어떤가요? 자료에서 좀 강조하는 과목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자연계열, 특히 이제 공과대학 진학을 희망한다면요. 수학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역시 수학이군요. 네, 자료에서도 보면 수학 1, 수학 2는 그냥 기본이고요. 여기에 미적분, 확률과 통계,
그리고 기하까지 다 이수하는 걸 권장하고 있어요. 와, 거의 다네요. 그렇죠.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는 특히 물리학 222는 공학의 거의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고요. 화학 22 역시 다루는 학문 분야가 넓어서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생명과학 1이나 지구과학 1처럼 본인이 앞으로 좀 가고 싶은 세부 공학 분야와 관련된 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면 전공 탐색에 좀 깊이를 더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초학업 역량 위에다가 심화 과목 이수를 통해서 이 학생이 우리 계열에 얼마나 관심 있고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결국 같은 자율 전공이라도 유형에 따라서 또 내가 가고 싶은 계열에 따라서 이 고등학교 선택 과목 전략이 정말 확연히 달라지는 거군요. 그냥 자율이니까 아무거나 해도 된다. 이게 절대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 자율이라는 단어 뒤에는 사실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한 거죠. 네. 그 외에 또 학생들이 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이 자료를 보면서요. 네,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같은 진로 분야를 생각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한 분야를 정말 깊이 파고드는 그런 탐구를 보여줄 거냐, 아니면 여러 분야를 좀 이렇게 넘나들면서 폭넓게 탐색하는 과정을 보여줄 거냐에 따라서 과목 선택이나 활동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걸 좀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아, 깊이냐 넓이냐의 차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대학마다 세부 규정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2학년 올라갈 때 전공 선택하는지, 아니면 1학년 말인지, 또 전공 배종받을 때 성적 제한은 없는지, 그리고 여러 전공을 꼭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그런 복수 전공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등등. 네, 정말 다르겠네요. 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정보들은 오늘 저희가 계속 참고하고 있는 이 자율전공학과 권장선택 과목 안내 PDF 자료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요. 반드시 본인이 목표하는 대학에 모집 요강하고 같이 놓고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필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면요. 자율전공은 크게 두 가지. 완전 자유형인 유형 1과 계열 내 선택형인 유형 2로 나뉘고, 유형 1은 특정 과목보다는 자기주거적인 탐색 역량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유형 2는 국영수 같은 기초교과 위에다가 지원하려는 계열과 관련된 심화 과목 이수를 통해서 준비도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유형 2의 경우에는 오늘 자료에서 본 것처럼 계열별로 구체적인 권장 과목 예시들이 있다는 점, 이걸 확인했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 자율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자유로움, 그 이면에는 사실 스스로 길을 찾고 또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전공 못 정하겠으니까 나중에 정해야지 이렇게 미루는 게 아니라 이 제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지적인 여정을 경험하고 성장하고 싶은지 이걸 좀 깊이 고민해 보시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PDF 자료 같은 정보들을 잘 활용해서 신중하게 고등학교 생활과 과목 선택을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지금 과목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의 선택에 좀 구체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 자율전공이라는 어떻게 보면 넓은 무대 위에서 여러분은 어떤 학문 분야들을 좀 넘나들면서 자신만의 지식 네트워크 혹은 지식 지도를 그려나가고 싶으신가요? 그 탐색의 과정을 미리 한번 상상해보는 것, 어쩌면 그 자체가 여러분의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